자, 일단 첫 번째 판이었죠. 첫 번째 판 뱀픽부터 보자면 딱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냐면 3경기랑 1경기랑 비슷한 부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3경기를 보기 위해서 1경기를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G2가 선택했던 건 지금 이거는 수합을 다 완성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야를 했어요. 1픽 자야. 다 살아있었는데 1픽 자야. 1픽 자야를 먹은 이유는 라칸을 하겠다 이거야. 자야 라칸의 설계를 벌써 1픽부터 한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은 1, 2픽에서 라칸을 뺐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카이사 라칸일 때는 자야 라칸이랑 때는 다르게 라칸의 힘이 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뺏어가도 애매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야 플러스 그랩 서포트 이런 거 탱키한 서포트 하면은 라칸이 좀 힘을 못 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자야 라칸을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레오나를 했어요. 레오나. 그래가지고 카이사 레오나 대 자야 라칸 구도가 나왔어. 레오나가 어쨌든 간에 라칸을 카운터 치는 면도 있고 무난하게 좋은 픽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었고, 두 번째가 G2의 신드라. 요게 이제 되게 핵심 픽이었던 것 같아. 지금 8강 올라올 때까지 항상 밴을 당했었는데 이번에 열어줬어. 열어줬으면 해라 이거잖아. 자, 일단 신드라의 장점이 뭐였냐. 신드라를 뽑아놓고 미드랑 원딜 수합을 한다는 게 장점인데 이번 판에는 그냥 대놓고 미드 신드라를 했어요. 근데 요걸 다 보고 마지막에 르블랑을 뽑았단 말이에요. 이게 수합을 해서 그렇지 막픽 르블랑이었어요. 근데 막픽 르블랑 선택했는데 리신 르블랑이잖아. 신드라 르블랑 구도는 옛날부터 항상 똑같았는데 라인전은 신드라가 1대1은 유리해요. 신드라가 유리한데 워낙에 신드라는 뚜벅이고 르블랑은 스마트하니까 갱을 끼면은 갱 싸움으로 가면은 르블랑이 이기는 구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르블랑 대 신드라는 초반이 가장 중요해서 정글이 어쨌든 초반은 리신이 그라가스보다는 좋으니까 리신 쪽이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다. 뭐 요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첫 번째 경기를 왜 짚고 넘어가냐면 이 장면 때문이에요. 이 장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 이게 게임 시간 3분 50초쯤에 르블랑이 CS는 솔직히 조금 잘 못 먹었는데 듀결을 성공을 해가지고 강제로 상대편을 집을 보냈어요. 이러면은 라인전이 이긴 거야. 지금 르블랑이 보면은 포션도 하나 남아있고 당겨지는 라인이기도 하고, 르블랑이 요 피마나를 조금 쓴 다음에 신드라랑 보키텔 타고 왔을 때 체력을 조금 쓰고 다 받아 먹은 다음에 집 갔다 오면 르블랑이 엄청 이득이니까 그걸로 이득을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리신도 아까 보면은 3레벨에 적불로 들어가가지고 스마썸에서 이겼어요. 얘도 기분 좋게 상대 거 카정하고 바이게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기 정글 먹으러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리신도 기분 좋아. 그리고 케일도 보면은 케일도 제이스 상대로 라인전 먼저 밀어 넣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텔도 아끼고 걸어서 라인 복귀하고 있어요. 지금 뭐 상체 3명이 다 좋은 거야, 라인 상황이. 근데 이제 신드라가 집을 갔다 왔잖아요. 지금 신드라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밖에 없어. 지금밖에. 이 타이밍만 아무 일 안 일어나면 르블랑이 계속 이길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기가 혼자 탑을 가봤자 어차피 지금 라인도 다이브 라인이 아니고 지금 신드라랑 같이 올라가려고 신드라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갱을 오면 역갱도 가능하니까. 근데 뭐 리신 위치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리신은 지금 저기 핑이 찍히는데 와드가 있었고, 그러니까 케일이 라인을 먼저 밀고 집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은 라인전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인을 타워에 박아놓고 집에 갔다 오면은 상대편이 비게브가 이렇게 내가 받아먹는 라인 이렇게 나와요. 그 라인이 나오는데 딱 마침 이렇게 미드 정글이 라인 밀어넣고 올라가는 거야. 이걸 알고 있어. 올라간다는 거를. 이 타이밍만 넘겼으면 됐는데 이 타이밍에 하필 탑이 비게이브여가지고 라인전을 오히려 더 잘해서 손해를 본? 좀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았어. G2가 잘 노린 것도 있지만 G2 입장에서는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판단하기가 또 쉬웠어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밀고 다이브를 가면은 르블랑이 집을 간 다음에 리콜 탄 상태에서 복귀텔을 쓰면은 얘네들이 다이브를 하더라도 킬교환 나오면서 르블랑이 킬 먹으면서 라인도 다 먹고 이런 식으로 게임이 되는데 얘네들이 라인 비게이브를 잘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리신이 저기 멀리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 판단으로 이렇게 다이브 압박을 쉽게 했던 것도 있는데 르블랑이 보통 집에 갔다가 복귀텔을 타면은 킬교환이 나와. 근데 어쨌든 간에 미드랑 탑 웨이브가 너무 비게이브여가지고 상대편이 이렇게 압박을 줬을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거로 바로 이어지는 게 뭐 어쨌든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는데 라인 손해를 좀 많이 받고 여기까지는 그래 오케이야.
근데 이제 리신이 다이브 압박 당하는 동안 정글몹을 잘 먹었잖아요. 프리하게 성장한 리신이 바텀갱을 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탑에서 손해를 봤으니까 반대쪽에서 이득을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심리 상태도 조금 있을 거고, 방금 위쪽에 3명 있었으니까 바텀갱 갔을 때 올 수 있는 거는 상대편 제이스 텔포밖에 없다. 근데 우리 팀도 텔포 있으니까 바텀갱 가면 무조건 이득. 이런 판단으로 바텀갱을 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자야라칸의 사기성도 조금은 나온 것 같아. 일단 이게 리신이 템이 없었고, 르블랑도 지금 보면은 집을 가고 있는 상태야. 이게 르블랑이 텔이 바로 타졌으면은 무조건 이득 봤을 것 같은데, 르블랑이 집에 갔다가 아이템 사서 복귀 텔을 타가지고 늦었어. 그리고 게다가 제이스가 텔을 탔는데 그거에 홀린 듯이 케일이 같이 텔을 탔어요. 근데 지금 라인을 보면은 요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여기서 라인이 형성을 되면은 제이스가 빅앱으로 받아먹는 라인이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라인이 형성되면 빅앱으로 와. 그러면은 지금 그냥 한마디로 케일은 좆된 거야. 지금 그냥 개 망했어. 여기서 지금 이미 망한 상태였는데 한 번 더 망해가지고 여기서 진짜 케일이 쫄딱 망했고, 해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G2는 킹각선을 그다지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피지컬로 킹각선이어도 약간 이득을 보고 나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킹각선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또 나와. 아까 탑 빅웨이브 다이브 갔던 거 아시죠? 그거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제이스가 또 케일이 라인 못 밀게, 라인 못 건드리게 해가지고 빅웨이브 모아가지고, 지금 탑 웨이브 보시면 엄청 크잖아. 그래가지고 3인 다이브가 아까 4분인가에 5분, 4분인가 5분에 나왔었던 미니맵이랑 똑같아. 지금 탑에 4명 가고 르블랑은 커버 안 되고 리신은 또 반대쪽. 근데 G2 입장에서는 지금 탑에 3명 가고 있는데 아래쪽도 싸우고 있어. 킹각선을 안 지켜 얘네들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탑은 극한의 손해보고,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죽긴 하지만 시간을 되게 오래 끌어. 지금 탑은 빅웨이브 플러스 타워 채굴 뭐 5개짜리였는데 저거 다 당하고, 어쨌든 간에 킹각선을 안 지켜서 이렇게 몇 명이 죽긴 하는데, 또 한 명을 데려가가지고 골드적으로는 G2가 엄청 이득 봤어요. 원래 이런 탑 빅웨이브 다이브 같은 거는 처음이 어렵지, 3인 다이브가 처음이 어렵지, 한번 성공하면 그 이후로는 점점 쉬워져가지고 이렇게 쉽게 그냥 풀피 타워였는데 깨졌어. 요 장면 때문에 지금 보면은 10분 만에 여기서 너구리 또 죽고, 지금 보면은 10분 만에 2000골드 차이야. 10분 만에 2000골드 차이. 마지막으로 G2의 좋은 운영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이번 판은 어쨌든 저는 3경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여가지고, 자, 이게 뭐였냐, 케일이 이제 여기서 잘렸어요. 이것도 약간 안일해 해가지고 잘린 게 맞아. 상대편에 몇 명 안 보였었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솔라인 2명이 어떻게 바텀이 있냐. 근데 유리한 쪽이 인원 배분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솔라인을 바텀에 2명이 대기시켜놓고, 어차피 탑도 지금 보면 라인 손에 보는 게 없고 미드도 어쨌든 자야라칸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K를 자른 다음에 바텀을 둘이서 계속 압박을 가. 근데 알아야 되는 게, 바텀에 투텔 갖고 있는 솔라인이 지금 라인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이 상황을 보면은 자야가 3코어, 딜템 3코어에다가 대지용이 있는 상태예요. 바텀을 밀고 있는데 얘네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최소 2명 이상, 얘네들 정도 되는 애들이 와야 되는데, 담원은 현재 노텔이야. 아무도 텔이 없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바론을 뺏겨? 바론을 뺏기면 어차피 게임을 져. 그러면 바텀을 막으러 가면은 얘네들이 투텔을 바론에 타가지고 바론 먹을 게 뻔해. 그러면 여기를 못 막으러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가불기 운영이죠. 바텀을 억제기를 밀릴래? 아니면은 바론을 줄래? 약간 이지선다였는데 둘 다 그냥 망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애들이 케일 한 명 짜는 거 이용해가지고 엄청 운영을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억제기가 들어갈 때쯤 되면은 미니언이 억제기를 들어갈 때쯤 되면은 그냥 이때 상대편 위치를 몰라도 그냥 바론을 치는 거야. 얘네들이 바론을 치면서 상황을 보는 게 큰 거야. 좋은 거야. 이게 바론을 치면서. 왜냐면 바텀 억제기를 미는데 막으면은 바론을 그냥 계속 먹으면 되는 거고, 바텀을 막으러 안 오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다 어디 있겠어? 바론 막고 있겠지. 그러면 바론에서 빼면 되는 거야. 그냥 두 가지 전략이 한 번에 유기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이런 유기적인 운영이 나오려면은 5명이 다 이 플레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고요. 사실 LCK 기준으로만 봐도 이런 운영은 진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운영이긴 한데 요즘에 신생팀들은 그냥 피지컬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운영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었어요. 게임 이기는데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런 운영을 자유자재로 그냥 G2가 되게 다재다능한 팀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번 1경기에서. 자, 이제 3경기인데 여기까지의 정보를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이제 담원의 상체는 한 달 만에 유럽 솔랭을 씹어 먹었어요. 1등, 3등, 5등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솔랭 패왕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1경기 때는 10분 만에 2000골드 차이가 10분 만에 2000골드 차이가 났었는데 2000골드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고, 2경기 때도 담원이 진짜 치명적인 실수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골드 차는 어쨌든 간에 몇백 원 이상 안 벌어지니까 장기전을 가긴 했지만 별다른 위협 없이 무난하게 승리를 했어요. 여러 개까지 상황을 봤을 때 약간 결론이 뭐냐, 내 생각엔 반반만 가면 이긴다였어. 제가 경기를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반반만 가면 이길 것 같은데 초반에 반반만 가면 이기니까 1경기 때는 2000골 차이 나서 졌고 2경기 때는 반반 가서 이겼단 말이야. 실수가 많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반반만 가면 이긴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반에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자기 팀이 망하지만 않게끔 커버 위주로 도와주는 거. 자기 팀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 그러면은 피지컬 싸움 가면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초반에 빅웨이브 올 때마다 커버를 해주고 카정을 몇 개 하는 것보다는 초반에 불리한 라인전을 봐주는 동선을 짜가지고 팀이 망하지 않게끔. 아, 그리고 두 번째, 상대적으로 담원보다 G2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더 풍부하다 보니까 여기서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 담원 입장에서는 사기 캐릭이고 뭐고 간에 그냥 자주 해봤던 구도를 만드는 게 좋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쉬운 거는 자야 카이사 구도를 만드는 게 어땠을까. 자야 카이사 구도가 지금 롤드컵 원딜 투톱이에요. 근데 1경기 때 자야 라칸을 맞은 다음에 그거 의식해가지고 자야를 밴했어. 근데 밴을 했더니 상대편이 1픽 카이사를 하네? 근데 담원이 다른 원딜을 하기에는 챔프 성능이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원딜을 하자니 손해고, 그러면은 비원딜을 가야 되는데 비원딜을 하자니 솔직히 캐릭 폭이 뻔하잖아. 야스오랑 베이가 정도. 비원딜 대 비원딜이나 비원딜 대 원딜이나 이런 것들은 폭즈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력이 오래됐고 챔프별 라인전 지식이 해박하니까 그냥 자야 대 카이사 구도를 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냥 자주 해봤던 구도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무리 사기 캐릭이더라도 사기 캐릭이고 뭐고 간에 자주 해봤던 구도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반부터 보면은 카이사 포지션을 보면은 극초반에는 야스오 그라가스가 진짜 극한의 초식이야. 너무 초식이니까 라인을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해서 라인을 최대한 못 건드리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비계를 모아가지고 렉사이는 아래쪽 3캠프를 먹어가지고 3레벨을 찍고요. 다이브를 가요. 아까 그 케일 대 제이스 구도랑 똑같죠. 리시는 위쪽 정글을 먹으러 갈 수밖에 없어. 저거리 저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근데 렉사이는 여기 와가지고 아까 그라가스가 여기에서 미드를 기다려줬던 것처럼 여기서 라이즈를 기다려줘요. 그리고 여기 다이브 준비를 하고 있죠. 1경기 제이스가 당할 때랑 판박이야. 그래서 세 번째 웨이브까지 모았어. 그리고 다이브 가는 거야.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다이브를 하는 거냐면 일단 대포 미니언이 있으면 타워가 대포 미니언을 우선적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브를 붙는 동안에 미니언이 안 죽어서 레벨이 안 오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동시에 딜을 할 수 있게끔 렉사이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바로 이제 다이브를 하는 건데, 노틸러스가 여진으로 먼저 어그로 먹은 다음에 다이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어차피 여기서 킬교환이 나와도 이득이다 이거야. 상대편 라인 다 놓치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타워 어그로 빼. 타워 어그로를 뺀 다음에 다시 붙어. 다시 CC. 이번엔 누가 먼저 할래? 들어가가지고 미니언 많으니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붙어가지고 이거 잡고 또 다시 타워 어그로 초기화 시키고 또 잡고. 요런 다이브가 언제 나왔냐면 그 그리핀 선수들도 많이 다이브를 했지만 옛날에 라인 수합 메타일 때 세 번째 웨이브까지 모아가지고 타워 허깅을 하면 다이브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다이브 당할까봐 라인을 못 오니까 타워를 깨는 메타 있었죠.
라인 수압 메타 때. 그리고 이제 탑에서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제이스 앨리스 요런 거 했을 때 제이스가 초반에 라인전 센 거 이용해가지고 라인 못 건드리게 만든 다음에 앨리스랑 같이 다이브 해버리는 거.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제이스가 라인전 여유가 있어가지고 텔포 각을 봐주면은 볼 순 있었어. 근데 1경기 때 텔포 탔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던 거. 두 번째 플러스로 아예 온지를 몰랐던 것 같아. 아예. 그냥 시야 보면은 몰랐는데 이게 다이브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다이브가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리신이 봐줬겠지. 근데 우리 팀 텔포도 있고 하니까 다이브 온 거를 지금 알았을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망하고 시작했다. 제이스 상대편 제이스 때 K를 했을 때 비게브 또 모아가지고 또 다이브 갔었잖아요. 그때 타워 깼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데 비게브를 바텀을 또 웨이브를 모았어. 그때 또 이제 웨이브 타이밍에 진짜 한 몸 같죠? 라이즈랑 이 렉사이가 아래쪽 무빙을 해. 또 비게이브 쌓여가지고 타워 박는 타이밍에 미드 정글이 와요. 근데 이번에는 커버가 성공했어. 여기에 리신 있었고 코르키도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커버를 성공을 못했으면 또 다이브 당해서 죽었을 거야.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가 어렵지 연타로 하는 거는 쉬워요. 생각보다 점점 쉬워져. 근데 어쨌든 간에 커버가 됐는데도 채굴 뜯기고 어쨌든 시야도 잡히고 와드도 깨지니까 시야도 잡히고 정글 위치 이런 것도 다 강제가 되니까 커버를 가도 손해. 커버를 안 가면은 다이브 당해서 죽어. 약간 이렇게 어떻게 해도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운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절묘한 그랩도 있었고 미니언이 있었는데 미니언이 여기 보면은 미니언이 있었는데 약간 절묘하게 들어갔어. 장막 실수도 겹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고 보니까 골드차가 2000이야. 아까는 10분 만에 2000 차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6분 50초 만에 2000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반반반 가면은 분명히 담원이 이길 것 같은데 반반을 못 가게 만들어. 반반을 못 가게 만드는 그 G2의 비게이브 운영 이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자, 요 장면인데 담원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금 3000 차이 나죠? 담원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장점이 뭔지 아니까 오브젝트에서 5대5 한타를 하려고 왔는데 G2는 그냥 드래곤을 그냥 줘버리고 자기들의 장점을 또 살렸어요. 그냥 탑으로 가버리죠. 이게 G2의 장점이야. 담원의 장점을 써먹으려고 했는데 G2가 안 받아주고 그냥 자기네들 장점을 이용했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탑을 밀려가면서 시야를 잡아놓고 카이사만이 오로지 카이사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잘라먹기 플레이 이게 진짜 카이사만 되거든. 이런 것들을 담원이 정신 차리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바론 치고 거는 거거든요 이제. 자, 여기서 바론 치고 텔포트하고 노틸러스 카이사 이용해가지고 한타 열었는데 여기서 약간 라이즈가 여기서 무리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라이즈가 무리를 했죠. 무리한 건 사실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카이사를 잘 보면은 카이사가 슈퍼플레이를 해. 카이사가 끝까지 코르키를 노려가지고 코르키를 잡았어요. 카이사가 슈퍼플레이로 이렇게 한타를 치고 이 상태에서 바론을 먹히고 무난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1경기와 3경기 요런 장면이 있었다. 제가 설명을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어떻게 G2는 초반에 그렇게 항상 유리하게 시작을 하는가 그런 것들의 베이스가 어쨌든 비게이브 운영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비게이브 운영에 좀 많이 당했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마지막 이제 뭐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솔랭도르, 스크림도르 이런 팀들이 부진을 하게 되는 패턴이 뭐냐면 그러니까 솔랭 잘하고 스크림 때 잘하면 좋은 거야. 근데 그 팀들이 부진을 하는 패턴이 뭐냐 별다른 전략이 없고요. 그냥 순수 피지컬과 성장으로 찍어 누르다 보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플레이 조금 약한 거야. 자기가 평소에 하던 플레이가 소극적으로 변하는 순간 그동안 해왔던 연습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지는 연습이 돼버려가지고 팀 기량이 말도 안 되게 죽어요. 이번에 담원의 이제 너구리 선수랑 쇼
썬메이커 선수가 평소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팀 기량이 많이 죽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연습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왜냐면 하던 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팀게임 실력 차이가 나버리면은 개인 기량이 조금 쓸모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매치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팀게임 이해도가 받쳐줘야 개인 기량이 쓸모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였습니다.